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늘 우리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소폭의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포함을 한 대형주들은 여전히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개별 종목군들 특히나 사료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 특히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정부 정책의 힘이어서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라는 요 뉴스 타이틀에 맞춰서 반등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 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해 주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어서 우리 증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또 어떤 섹터의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고 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름 갭 상승해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나름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죠. 특별하게 좋은 뉴스거리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 값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증시가 좀 반등 흐름을 가져가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1250원대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증시에 그렇게 크게 좋을 만한 뉴스거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가 인상에 따른 이제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적인 뉴스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바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예측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로서는 메이저 자금이 매도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그만큼 좀 아직 약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의 패턴을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박스권을 이어져 가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계속해서 횡보 장세를 가져가는 거 아닌가? 우리 예전에 좀 보면은 언제였나요? 이때였죠. 이때. 정확하게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 말까지 굉장히 한 5, 6년을 걸쳐서 박스권의 장세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이제부터 어떻게 본다면 차트의 흐름이 비슷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의 패턴을 이어져 가는 거 아니냐, 횡보 장세가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다,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갈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라인권을 깨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의견 모두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다만 절대로 예측하시면 안 된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현물에 몰빵 치시는 분들, 아니면 횡보 장세이기 때문에 단타 치시는 분들, 하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방 해지 상품에다가 몰빵하시는 분들, 다 각각 다르겠지만 물론 이에 따른 결과는 또 달라질 겁니다. 절대로 예측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당장 현재 상황을 비춰본다면은 수급적인 부분, 환율적인 부분, 하방 쪽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확률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차트상 여기서 만약에 다 저점 딛고 한 방에 빵 치고 올라가는 저가 매수만 강하게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은 환율 내려가면서 수급만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은 그대로 지수는 끌어올릴 가능성 있거든요. 자,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름 기술적인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소폭 갭 상승하면서 소폭의 반등 흐름을 가져가 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막판에 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 이유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이까지 뚫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봉쇄에 따른 우려감, 이 부분으로 공장이 이제 다시 한번 셧다운으로 가져갈 가능성에 따라서 물가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엮여 있는 부분인지라 아무래도 지수가 중국 증시가
현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나름 갭상승하면서 나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막판에 좀 흘러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의미 없습니다. 더 바로 위에 매물대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대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코스닥 나름 반등장 강하게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예측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국 선물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54원대로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외인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그냥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은 뭡니까? 환차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환율 쪽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매수세를 강하게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코스피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피는 그냥 기가만 조금 사줬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매세가 안 달라붙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나름 반등세를 조금씩 가져가주는 모습 뭐였다? 선물 시장.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세,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나름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선물로서 지수를 나름 반등만 주는 부분인 거지, 이거를 상승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를 보여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쉽지 않은 장세인 건 맞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의 주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해지 하방을 위해서 이제 인버스 2X라는 종목으로 이제 지수가 내려갔을 때 수익 보는 상품도 안내를 드렸고, 여러 가지 또 원자재 값에 상승에 따른 수혜주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방산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잘 타점을 잡게 된다면 수익을 단기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전략만 잘 짜시게 된다면요, 결과론적으로는 단기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은 약세 흐름이 이어져가는 부분인 거고, 내일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지수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전 저점을 좀 반등세를 오늘 장 초반에 보여주게 되면서 이거 좀 끌어올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외인들이 매도세를 가져가 주면서 요 하단부를 깰 것 같아요. 하단부를 깰 것 같고, 제가 어제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영상 한번 다시 시청해 주셔가지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략에 맞게끔 취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나름 반등세를 취해주는 모습이었지만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이점이 있다면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바이오 육성이라는 이제 차기 정부가 내세우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등 흐름을 가져가주는 모습이었고, 단기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 것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이 매수 물량을 잡아주게 되면서 현재 시간의 쪽으로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들 오늘 외인 기관 매수 물량 잡아주는 모습인데, 다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권을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보면은 다 저점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라인권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역사 몇 년 동안 걸쳤었던 바닥권을 깨고 신저가를 향해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만약에 내가 셀트리온을 단기로 접근을 하시고 싶다면은 이렇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여기 라인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당장 무조건 접근하셔라 라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증시 자체가 현재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간적으로 추세만 이어지게 된다면은 바로 위에 120선이라든지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려는 단기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시는 사료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도 보면은 거의 다 사료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한탑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사료 관련주랑 그리고 도시항공 모빌리티 이것도 정부 정책 관련주인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거의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니까 정책주들이 상당스럽게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만 잘 찾아주시게 된다면은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사료 같은 종목들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현대사료. 현대사료 같은 것들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급등 종목군들 잘 찾아서 타점만 잡아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뭐 이런 21선이라든지 단기 평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내가 매매 타점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단기간적으로 10%가 됐든 30%가 됐든 40%가 됐든 먹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하시다. 아시겠죠? 언제 갑자기 확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군들 찾으시기보다는 제2의 사료 관련주가 뭔지를 찾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번 주 목요일이죠.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게 사료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제2의 사료 관련주 뭐가 있을까? 지금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통화 긴축을 가져가 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만약에 이거 금리 인상 그러면은 은행 관련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파묘로 인해서 요 관련된 밀가루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를 좀 매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타점만 잘 잡으시게 된다면은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아직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타점 대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타점 대기하셔라. 제2의 사료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쪽, 그다음에 북한 쪽,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가 중장기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쟁 관련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에 단계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점 잡아서 또 수익을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도 저는 관심을 어느 정도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았다가 접근하시기에 괜찮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중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또 나오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든지 나토 연합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은 또 전쟁 관련주들, 방산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문의 주신 분들께는 오늘 또 방산 관련주 중에 하나 안내를 드렸었죠. 그 종목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아무래도 빅텍이라든지 옛날에 대장주로 진행했었던 빅텍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달라붙어서 아직은 좀 타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도 많이 달라붙어주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대기하셨다가 타점 잡히는 순간 단기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오늘 개별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갔었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요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소위 말해 인버스 곧버스라고 불려지는 종목인데 이 종목 제가 봤을 땐 그대로 홀딩하면서 해지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단타 종목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다경제연구소 1522 2754번으로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댓글에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 번호,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문자를 통해서 종목 매수 사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